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외대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는 좀 어려운 학교예요. 어려운 학교라는 이유의 첫 번째는 한국외대 지점이 일반고와 자사고, 그 다음에 특목고 학생들이 중첩되는 구간에 해당이 되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한국외대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연계해서 원서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면접을 봐요. 근데 한국외대 쓰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원서를 쓰기보다는 사실상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쪽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은데 이 세 개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외대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중앙대나 경희대나 이화여대 정도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외대가 1단계 배수가 크지 않다. 다시 말하면 1단계 배수가 3배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10월 24일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매우 중요하죠. 그만큼 1단계 배수가 크지 않다는 점. 두 번째는 한국외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상위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외대 자체가 대부분 동양어, 서양어 전문 대학이다 보니까 상위대학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문과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폭이 좁아지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학교는 결국은 면접고사 전형이 없고 대부분 서류평가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외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경희대나 중앙대나 아니면 이화여대에 합격하면서 이동할 가능성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외대는 첫 번째는 일반고 학생과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중첩되는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 1단계 배수가 크지 않다는 점. 거기에 따라서 충원율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1단계 합격 여부가 중요하고 1단계 합격하고 난 다음에 또 면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외대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개별 면접으로 계열 적합성이나 논리적 사고, 그 다음에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입니다. 자, 한국외대 면접에서는 세 가지 요소를 보는데 첫 번째는 계열 적합성의 40%, 보시는 것처럼 논리적 사고력의 40%, 인성의 20%, 결국 인성보다는 계열 적합성과 논리적 사고력의 반영 비율이 높아요. 논리적 사고력이라고 하면은 뭘 물어보냐면 종합적인 판단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고 있고, 계열 적합성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원 계열과 관심 분야에 대한 이해 수준과 관련 교양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외대는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하락했죠. 전년도에는 13.28의 경쟁률에서 12.73의 경쟁률로 하락했고, 글로벌 전형은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9.81의 경쟁률에서 8.21 정도의 경쟁률로 경쟁률이 다소 하락했지만 1단계 배수가 3배수로 크지 않기 때문에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의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4대1,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도 1단계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한 3대1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지 않지만 1단계 배수가 작다는 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고와 자사고 학생들, 특목고 학생들이 중첩되는 구간이라는 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1단계 통과 여부가 무척이나 관심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중국어나 일본어 이렇게 쭉 학과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구간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일본 언어 문학부가 17.33대 1로 경쟁률이 높고 정치 외교가 17.83, 경쟁률이 낮은 구간은 보니까 랭귀지 앤 트레이드 학부가 8.67 정도의 경쟁률을 비교적 낮습니다. 외대는 정시도 그렇고 수시도 그렇고 사실상 학생들의 눈치 작전이 매우 심한 구간으로 보여져요. 그만큼 대학이 가지고 있는 위치 자체가 학생들의 선호도, 학생들의 뭔가 절박함, 꼭 붙어야 되는 이유들이 꼭 집약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외대가 뭐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만큼의 상위권 대학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느 대학 못지않게 되게 경쟁이 치열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외대 글로벌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처럼 경쟁률이 가장 높은 구간은 사학과가 10.63대 1로 경쟁률이 높고 인문과학 계열에서 철학과가 5.13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률을 봤고요. 면접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한국외대에서 면접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지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 Language and Diplomacy 학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주로 이제 10분 정도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 질문은 대략적으로 5문항에서 7문항 정도 출제가 되어진다는 점. 그리고 한 문항에 대해서 대략적인 구술 시간은 50초에서 1분 정도. 하나의 질문을 했었을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 짧으면 성의가 없거나 준비가 미흡해 보여요. 또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 답변이 장황하면 면접관들이 이후에 질문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은 약 50초에서 1분 정도가 적절한 시간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을 봤더니 1년 동안 해외 고등학교에 재학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젠가? 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금 원서 지원을 하신 경우죠. 두 번째는 스페인어와 라틴 아메리카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느껴지는데 왜 Language and Diplomacy 학부에 진학을 희망하게 되어졌는가? 이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외대는 학과들이 상당히 다양하죠. 학과들이 많다 보니까 그 학과들 중에서는 결국 학교생활기록부나 고등학교의 활동에서 꼭 적합성을 강조하기 어려운 학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학생들이 질문할 때 난처한 질문이 뭐냐면 너 여기 왜 지원했어? 또 이와 관련된 활동이 없는데 왜 지원했지? 라고 물었었을 때 저는 사실은요 성적이 안 좋아서 또는 원서 지원 막판에 눈치 작전을 해서 여기가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지원했어요.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외교관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한창인데 그 내면에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는 한국 외대에서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질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5개나 7개의 질문 중에서 공통 질문이 있다. 그 공통 질문이 대표적으로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뭔가? 이게 공통 질문이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질문 내용이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에 관한 질문이죠. 수상 경력이라든가 자율이나 진로 활동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 또는 봉사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관련 내용이라든가 독서라든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이 질문으로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외대가 다른 애하고 좀 다른 점, 다른 대학과 좀 다른 점은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다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하는 질문들이 많다면 시사적인 질문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학과적인 특징이 그런 이유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사적인 질문들이 많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원한 대학, 지원한 학과에 대한 시사적인 이슈라든가 내가 지원한 학과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전공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 나라의 역사라든가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그 나라의 대표적인 작가라든가 또는 롤 모델이라든가 한국과 그 나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이번에 2023학년도에 원서를 쓰게 되면 2022, 2021학년도에 대한 시사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 학과를 보겠습니다. 자, 학교 생활 중에 가장 인상 깊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본인이 진로와 관련되어져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약 50초에서 1분으로 준비하면 좋고 글자 수로 보면 약 350자에서 한 400자 정도가 적절합니다. 자, 진로 사항이 꾸준히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렇게 이제 소수 언어 학과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진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루마니아 학과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로가 막 변경이 되어지다가 최종적으로 원서를 썼기 때문에 너 여기 왜 지원했어? 라고 물어보면 참 답변하기 어렵겠죠. 과연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좋을 것인가? 이 부분이 고민이 많습니다. 자, 루마니아 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죠. 이런 질문들. 자, 루마니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는 지원자가 루마니아에 대해서 인상 깊은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왔었을 때는 첫 번째는 솔직하게 말한다. 사실 저는요 루마니아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원서를 쓸 때 루마니아과가 합격 가능성이 높고 경쟁률이 낮을 것 같아서 원서를 썼어요 라고 말하면 이 얘기는 너무나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묻고자 하는 바가 아니죠. 묻고자 하는 바는 내가 루마니아과가 경쟁률이 낮을 것 같아서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루마니아 학과에 입학해서 무엇을 하고 싶나 본인의 학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진로 방향이나 학업의 의지를 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인 원서 지원에 솔직한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은 첫 번째는 내가 고등학교 때 그 학과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의 연관성과 그 활동의 우수성을 얘기해 주면 되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 그와 관련된 활동이 없다면 내가 향후 앞으로 입학해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시는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들도 이런 소수언어 학과에 원서를 쓰신 분들, 또 소수언어 학과의 교수님들 분들도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시절로 돌아가면 사실 본인이 루마니아과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루마니아과에 원서를 쓰고 루마니아과 교수가 되신 분들이 사실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학생들과 비슷한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학과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건 최소한 내가 루마니아 학과에 원서를 썼어. 그러면 쓰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는 루마니아 학과에 붙으면 나는 앞으로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 루마니아에 붙으면 나는 이런 준비를 할 거야. 최소한 면접으로 오기 전에 최소한 루마니아 학과와 우리나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본인의 계획이나 생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1982 김지영의 책을 읽었다고 되어져 있는데 책과 영화를 다 봤나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여기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 내용은 첫 번째는 공통 질문, 두 번째는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시사 이슈와 관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 준비의 범위가 좀 더 넓고 시사 이슈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영어 교육학과에 원서를 쓴 학생의 질문 내용을 보니까 3년 내내 영어 교사를 희망하였는데 직업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그 다음에 2학년 때 비전 발표대회에 입상했는데 무슨 내용을 발표했는지, 그 다음에 2년간 부반장을 하였는데 반장과 부반장은 엄연히 다르다. 혹시 일부러 부반장을 했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어 교사인 누나를 보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는 지원자와 관련하여 읽은 책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내용들이 나왔어요. 면접에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한다면 이런 내용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예상되어지는 질문을 최소한 20문제, 30문제 정도를 추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0자에서 400자 정도로 답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시사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셔가지고 배경 지식들을 쌓으도록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면접은 1차적인 질문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가적인 질문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내내 영어 교사를 희망하였는데 그 직업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학생이 답변을 하겠죠. 교수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여기에 맞춰 준비할 거라는 걸 알죠. 그러면 결국은 대학에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학업적 역량과 준비 정도나 발전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겠죠. 그러면 결국은 추궁을 하는 질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더군다나 이제 요즘에 많은 학생들의 학생부가 대부분 자율탐구이거나 과다 기재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다 진실로만 믿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의 면접이 1차적인 질문보다 2차와 3차적인 질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답변 준비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전 면접을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꼬리에 무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어서 학생이 어떠한 면접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본인의 솔직하게 학습의 과정과 노력의 과정을 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면접을 준비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외대는 10월 24일 날 1차 발표가 납니다.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1차 합격하고 나면 10월 30일 그 주 일요일에 면접을 보게 되어지는데 학원에서는 10월 25일, 10월 26일, 10월 27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해서 저녁에 6시부터 10시까지 면접이 일정되어져 있습니다. 4시간씩 3일 12시간 수업하게 되고 한 반의 인원은 대략적으로 4명에서 5명 정도. 반의 인원이 4명이나 5명이라 하더라도 같은 과끼리는 수업하지 않고요. 4명이나 5명이라 해도 공통 수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질문이 주어지고 개별적으로 면접이 이루어지는 1대1 방식의 면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외대 우리가 이제 파이널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수시 원서 접수하시고 난 다음에 벌써 예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직 예약 안 하셨던 분들은 반의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약하셨다가 혹시라도 수업을 안 들으시게 되어지면 예약금은 환불해 드리도록 하고 학원의 수업은 이렇게 그룹 수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상으로 한 1대1 수업이 있습니다. 나는 그룹 수업이 좀 잘 안 맞는다. 차라리 1대1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학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1대1로 하거나 거리가 머신 분들은 줌을 이용해서 1대1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외대 원서를 쓰신 분들은 첫 번째는 한국외대를 상위대학으로 원서를 쓰신 분들이 계시겠죠. 아주대나 인하대 쓰시고 국민대나 세종대나 또는 뭐 숙명여대 등등등의 대학을 쓰면서 한국외대를 쓰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한국외대가 마지막 대학이신 분들이 계시겠죠. 한국외대 쓰면서 이화여대나 경희대나 아니면 뭐 중앙대나 서강대, 성균대, 서울대, 연고대를 쓰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 모든 분들이 공통적인 생각은 한국외대를 꼭 붙어야 되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대학 자체가 1단계 배수도 적고 경쟁률은 높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특목고 학생들, 자사고 학생들,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국내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중첩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상 면접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자, 하이브리드에서는 이렇게 이제 파이널 수업, 그 다음에 1대1 수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고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